바이러스 하면 고온다습하고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오히려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지고 기온이 떨어질수록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특히 영유아의 경우 질환을 유발하기가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온이 낮을수록 극성을 부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비롯해서 추운 날씨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질환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앞서 이 노로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요즘 같은 좀 추운 날씨에 더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각 바이러스마다 생존하기 좋은 기온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계절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류나 애들 나이 그리고 개개인 면역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감기나 후두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같은 것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장염 바이러스로는 로타바이러스가 대표적이지만 최근에는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노로바이러스가 아마 주전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또 그중에서 바이러스성 장염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바이러스성 장염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고 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계절별로 혹은 연도별로 유행 양상이 다르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자료들도 있지만은 전에는 로타바이러스가 흔했지만은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마스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물론 바이러스가 전염돼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이 잘 안 되는 게 원인이고요. 또 노로바이러스는 구토가 심하고 로타바이러스에 비해서 설사는 적지만 또 질병 기간은 짧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 하면 약간 상온에서 조금은 높은 기온에서 많이 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추운 날씨에 바이러스성 장염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추운 날씨에 잘 생존하는 바이러스 특징 때문인데요. 특히 자외선이 적은 겨울철에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존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줄어들어서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춥다고 음식 보관을 소홀히 해서 상한 음식을 먹거나 충분히 이렇게 육류를 익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세균성 감염 같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추운 계절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 게 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좀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감기 환자도 많이 증가하는데요. 또 이 감기를 앓는 어린 아이가 유난히 좀 귀를 가려워하면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럴 경우 중이염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중이염이란 급성으로 중이 그러니까 귀 가운데 안에 삼출액이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통 그러니까 귀가 아프고 구막이 빨개지거나 물이 차서 팽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호흡기 감염 후에 제일 많은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또 수술과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이 많은 겨울철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성 중이염은 대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감염이 아니라면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귀가 많이 아프다든지 39도씨 이상 높은 열이 있다든지 6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만은 그 외에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참고로 이때 항생제 치료 기간은 한 10일 정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런 주요한 증상이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애들은 보채기만 하거나 잘 먹지 않거나 열만 나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인은 바이러스가 한 10%에서 4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후에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이럴 경우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걸리는 합병증이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는 아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감기랑 독감 또 폐렴 이 세 개의 증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기, 독감, 폐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네, 이제 물론 요새 독감 접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마디로 감기는 그냥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 뭐 열도 심하지 않겠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아주 고열이 나고 뭐 몸살이 난다든지 두통, 뭐 기침 같은 것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폐렴은 처음 증상이 시작할 때부터 폐렴은 아니고요. 감기나 독감이 진행하면서 점점 심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렴은 주요 증상으로는 이렇게 열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구토 때문에 뭐 기침도 심하고 잠을 설칠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하고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짧게 독감 예방접종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독감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한다고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미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적의 예방접종 시기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은 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전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제조사에서 약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대개는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9월 중에 이제 독감 백신이 출시가 되고요. 그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방송이나 TV에서 출시된다고 이렇게 대부분 국가에서 발표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리미리 일정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또 아주 어린 2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 마른 기침을 하고 갑자기 좀 숨이 가빠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감기, 독감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특히 작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기관지 직경도 작기 때문에 무쇠기관지염이라는 그런 천식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추운 겨울철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기 세포 용합 바이러스, RS 바이러스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모세기관지염은 2살 이하 영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애들한테서 기도도 작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염증으로 잘 막히고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이나 이렇게 초봄에 많고요. RS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고 보통은 하루 이틀 감기를 앓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도 대증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별로 없어서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흡 부전 같은 것이 와서 한마디로 뭐 중환자실 간다든지 이렇게 질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알러지가 그렇듯이요. 그리고 두 질환은 전부 다 이제 갑자기 심해지는 특징이 있지만 그리고 쌕쌕거리는 호흡음도 똑같이 나타나지만은 반복 여부라든가 아니면 나이라든가 알레르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천식과 모세기관지염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아이를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단체 생활하다 보면은 좀 전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집단 단체 활동을 할 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중에 주의해야 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반 방송에도 나왔듯이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장염을 일으키고 또 이런 원인은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유수화해서 쉽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토물이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아이가 또 만지고 또 이걸 입에 가져갈 경우에 쉽게 옮기게 되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면 단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유행하는 철이 아니더라도 뒤늦게라도 앓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더 적게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올 가을 또 겨울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건강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물론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개인 위생, 뭐 일찍 잠들기 같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물론 뭐 최근에는 뭐 아연, 뭐 비타민 D, 유산균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외출 후에 들어와서 손 씻기를 할 때 입이나 코 주위를 잘 씻고요. 둘째, 신선한 제철 음식 먹기. 그때 보통 어른들이 뭐 호흡기에 좋다는 뭐 배나 보가 이런 것들도 좋겠고요. 뭐 귤같이 같은 이렇게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적절한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수분 섭취, 또 규칙적인 운동 등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